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늘상 너무 편하게 쓰고 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몬트레이베이를 또 갔다 왔는데 너무 편하게 써서 정말 FSD 베타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닝콜에서 나온 하드웨어 4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강한지에 대해서 현 상황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여전히 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비유를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캐논데일리님, 아유 감사합니다. 주식은 금요일날 엄청 올랐죠. 또 엄청 폭등해서 또 만들까 하다가 일이 너무 바쁜데다가 주말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양산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효과까지 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테슬라만한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제한된 공간에서 라이다나 웨이모라든지 크루즈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들한테 파급하는 영향력과 그런 것들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GM의 이런 울트라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마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4에 대해서 드디어 결국 그 어닝콜에서 밝혔죠. 그리고 사이버트럭에서 써질 거다. 이게 루머로만 돌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 3 쓰는 저 같은 사람 업그레이드 해줄 거냐?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3를 써도 인간보다 200%, 300%, 그러니까 2배, 3배 더 나을 거니까 자율주행을 하드웨어 3로도 할 수 있다는 듯이 그 의견은 여전히 피력했는데, 하드웨어 4는 500%, 600% 나아질 거라고. 아니, 그럼 하드웨어 4가 더 나은 건데, 하드웨어 4로 바꿔주면, 돈 내면 업그레이드를 해줄련지. 근데 레트로피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긴 한데, 또, 자기가 한 이야기를 어기진 않았지만, 참, 일론 머스크식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이래나 저래나 전 사이버 트럭을 꼭 살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4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FSD 베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샀다라는 게 이렇게 비꼬 와서 마켓워치도 얘기를 하지만, 아직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안 되지만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비판적인 주류 언론사들에서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저만 미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닌데 잘 쓰면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슬라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애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애플이 뜬금없이 M2를 이제 내놔서 M1 다음에 M2죠. 애플 실리콘, 애플은 자체 칩으로 어마무시한 파워계력을 자랑하죠. 성능을. 요즘 반도체 트렌드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범용성을 줄이고, 그러니까 호환성이나 사용성을 줄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는 옵티마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M1 실리콘은 이미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무지막지합니다. 성능이. 인텔 칩은 저리 가랄 정도로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그 다음 버전이 이제 M2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교도 해놓죠. 과거에 자기의 이제 인텔 코어 i5에 대해서는 M2 칩이 무려 15배, 맥북 에어에도 이제 실리니까요. 여기도 M2 프로, M2 맥스, M2 울트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끝단들이 좀 바뀐 M1 대비 M2 여기가 나중에 이런 얘기들도 하겠습니다. 좀 회로도가 재미나게 바뀌긴 했는데 안 해보니까. 근데 그것보단 성능이 더 관심이 많이 가죠. 진짜 체감상 제가 과거에 인텔 쓰던 거에 비해서 지금 M1, 와, M1 프로인데요. 와, 미치도록 빠릅니다. M1 정도만 되더라도, 와, 정말 저세상급으로. 진짜 이런 영상 렌더링에 있어서 전 몇 배가, 이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압도적이에요, 압살.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은 애플이 뭐 다 좋냐? 그렇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범용성을 줄였기 때문에
맥에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래밍까지, 애플은 프로그램도 하니까 이게 쿵짝이 잘 만든 거는 진짜 한 10배, 체감상 10배 이상 빠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는 자기한테 맞는 걸 쓰라고 했는데 사실요, 미국 법에 금융이라든지 필수제들은 모든 OS나 인터넷 그 웹브라우저 모든 웬만한 기반에서 다 잘 돌도록 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윈도우 기반이 세죠. 다른 데서 아예 돌질 않으니까. 근데 미국은 법적으로 야 그런 걸 독식하면 어떡해. 모든 OS와 웹브라우저가 다 웬만큼 시장에서 단 1, 2% 점유율만 있더라도 다 지원되게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은 뭘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성이 줄었는데요.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커버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심지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영상 렌더링 하는 거는, 뭐 만들어내는 건. 사이언티픽하거나 이런 데는 윈도우가 여전히 막강해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필수적인 거는 맥에서도 잘 돌고, 심지어 전성비도 장난 아니죠. 배터리를 조금 먹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랩탑을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맥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터리는 오지게 안 먹고 성능은 인텔 대비해서 오지게 내니 대신 인텔이나 이런 칩들은 범용성이 좋죠. 근데 요즘 여전히 M2 역시도 5나노로 만듭니다. TSMC에.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만 5나노죠. 그러니까 옛날에 범용성 칩을 썼을 때는 이게 제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한 해가 다르도록 성능이 계속 점핑 해가지고 굳이 맥을 쓸 이유가 없었고 호환성이 더 좋은데 당연히 인텔을 써야겠죠. 근데 제조 기술의 한계가 지금 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최적화를 하냐? 그러니까 범용성을 줄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성능 향상을 좋아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좀 호환성이 떨어지더라도 성능을 올리는 쪽으로 계속 반도체가 이러려면 설계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설계 능력, 테슬라는 칩 설계 능력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랩탑 시장이 왜 맥이 미친 듯이 팔리는지 아시겠죠? 웬만한 모든 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엄청 안 먹는데 성능은 인텔 대비 최대 진짜 제가 느끼기에 10배 정도 됩니다. 그나마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윈도우가 강세기 때문에 한때 진짜 윈도우가 90% 이상 먹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과의 관계가 더 크다 그러면은 윈도우 컴퓨터가 더 편할 수 있겠죠.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만 산다 그러면 미국에서 맥으로 못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필수적인 거, 그리고 심지어 유튜버들은 그냥 맥 쓰면 그냥 끝납니다. 비싼 윈도우를 쓰느니 맥을 쓰면 일부 당연히 특수 기능, 영상 제작에 있어서 특수 기능이 필요하면 윈도우를 써야겠죠. 그래서 둘 다 쓰게 되는데 정말 고급 사용자들은. 근데 맥이 자랑하는 파이널 컷으로만 쓰더라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뭐 윈도우에 돈을 아무리 쳐발라도 그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쾌적하게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본업이나 뭐 아무래도 가족과의 좋은 시간과 좀 게을러져서 영상을 이렇게 자주 매일 만들던 걸 이렇게 포기하게 됐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술의 혁신이 없으면은 반도체의 설계 능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 입맛에 원치 않거나 자기 OS에 맞지 않는 거는 떨구고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겁니다. 물론 극강에 그냥 풀로드 벤치마킹 시키고 뭐 파워 엄청 때려 넣으면 여전히 인텔 i7 12코어가 M2 칩셋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지만 먹는 파워가 전성비가 인텔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죠. 그래서 랩탑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랩탑용으로 아무리 i7 12코어를 때려 박아도 그거 풀로드 시키면 배터리 30분 안에 동납니다. 근데요, 저는 맥으로 와서 배터리가 떨어져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충전 진짜 이틀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영상을 뭐 안 봤나 아니면 뭐 이걸 랩탑을 설설 돌렸나? 아닙니다. 그냥 풀파워로 돌려도 얘는 그냥 하루는 꺼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설계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하드웨어 4 같이 엄청난 성능을
구현을 하려면 자기 입맛에 맞게 다 설계를 해서 성능을 극강으로, 그리고 이건 자율주행용으로만 칩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의 초점에 맞춰서 그 외에 잔가지를 다 치고 자율주행의 성능을 맥시멈으로 끌어내면은 지금보다도 성능을 몇 배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을. 그렇기 때문에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갖추질 못했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자, GM으로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해보죠. GM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GM이 울트라 크루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SD 베타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내 주행도 손 떼고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95% 이상 시나리오에서 시내도 이제는 GM도 FSD 베타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마냥 따라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이면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GM의 울트라 크루즈, 슈퍼 크루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GM은 하위상에서 HD맵 이런 걸 써가지고 하위상에서는 진짜 손 떼고 다니기 합니다. 일부 구간. 엄청난 데이터도 쓰겠지만. 근데 울트라 크루즈는요 5나노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내 주행의 자율주행을 하려면 5나노 칩이 필요한 거죠. 여기랑 똑같이 여기도 5나노죠. 예, 애플도. 자, 5나노 칩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죠. 이거는 누구나 삼척동사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회사든지 차량 안에 반도체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좋은 칩이 필요한 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5나노 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걸 작게 만들어야지 한 웨이퍼상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있지만 반도체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성능 향상이 무지막지해집니다. 근데 지금 5나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죠. 거의 사실상 TSMC, 뭐 더해서 삼성전자 정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자, 이런 GM의 크루즈, 지금 왜 GM이 크루즈라는 지금 자율주행 자회사가 있는데 칩 디자인을 왜 인하우스로 하겠습니까? GM도 뒤늦게 자기가 반도체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뉴스가 뭐냐면 작년에 보면 야, 이거 설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깜짝 놀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문 자체가 안 됩니다. 자, 5나노짜리 칩을 만들려고 하면 자, TSMC한테 가져가면 몇 개나 만드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저기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수천만 개, 수억 개를 가져오죠. 아이폰이나 맥이나 M1, M2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A16 와,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폰만 해도 수억 개입니다. 야, 그 정도의 발주량을 보여주면서 TSMC를 끌고 가는데 과연 5나노 칩을 이 자율주행 택시 이거 몇 대나 만들까요? 여기 아무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도 애플이나 이런데 뭐 상대가 될까요? 안 만들어줍니다. 그건 후순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차에 FSD 베타화라는 얘기는 반도체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걸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회사가 없는 겁니다. 규모를 달성해야지나마 그나마 쳐다봐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택시 몇 개 만들어 가지고는 최첨단 칩을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GM 크루즈는 웨이모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GM의 제가 전에 이 GM 크루즈 CEO가 말을 안 들어서 목이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GM은 지금 하루빨리 양산체제, 그러니까 빨리 GM에 들어와서 이걸 대규모로 뿌려서 계속 반도체에 있어서 자기도 발주량을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서 이런 좋은 반도체를 끌어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든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최소 되든 안 되든 그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달성하냐가 이제는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조 혁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됐고 만들 수 있는 파운더리도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5나노 칩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7나노? 테슬라는 도조 트레이닝부터 해서 지금 차량의 중앙 집권화를 하면서 좋은 반도체를 꽂기 시작했죠. 그래서 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서야 파운드리가 한번 봐줄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요, 이런 칩, 계속 22나노짜리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메르세데스 벤츠든 뭐 포르쉐든 제가 기가 막힌 게, 친구 차들 이렇게 보면, 아니, 그냥 트위터에 영상만 찾아봐도 지금 나오는 차들, 와, 반응 속도 정말, 와, 환장하겠더군요. 그런 싸구려 느린 반도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포르쉐의 기계적인 성능을 깐 적이 없습니다. 전자적인 걸 다 깠지. 전자적인 건 살다. 와, 도저히 이건 못 쓸 정도인데. 참 포르쉐라는 브랜드 네임이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현재 회사가 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그나마 뒤늦게 GM 크루저가 따라가고 있고, 2023년에는 말로는 모든 차에 울트라 크루즈를 탑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GM의 모든 차에 그 정도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GM도 어느 정도는 좋은 반도체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그래서 GM을 저는 다시 보게 됐고, 이런 상황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러니까 가망이 제가 봤을 때는 참 깝깝합니다, 진짜. 아예 반도체를 안 쓰면 모르겠습니다. 안 쓰고 살아남겠다면야. 그러니까 밑에 뭐 애플이나 이런 데 깡통만 만들어주겠다면야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아이팩토리로 사는 게 힘듭니까? 그 모든 이익은 애플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망해가는 중국 회사한테 기술도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계속 경쟁 붙여서 한국의 부품업체들 계속 경쟁시켜서 무한의 경쟁에 빠져서 치킨 게임도 못하게 계속해서 생기는 이익은 이분이 다 드시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반도체의 중요성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동차 회사들의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부품을 다 사다 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요즘 소프트웨어로 이 부품 회사들이, 컨티넨탈 애들 보면 소프트웨어로 더 먹으려고 하는데, 테슬라가 심지어는 자기가 디자인해서 부품만, 기계적인 것만 빼먹고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만들더라. 그래서 마진을 엄청나게 해먹더라. 그래서 좀 마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테슬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니파이드 된 중앙 통합형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다가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이런 부품에 딸려오는 소프트웨어가 자기 중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디자인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도요, 인도나 외주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얼마나 코드 짜는 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왜 외주화하지, 편하게. 자동차 회사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앙 집권화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랑 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상황에는 그 코드가 맞았고 그게 더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앙집권화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게 약간 비효율적이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중앙집권화에 맞게 짜야겠죠. 근데 부품회사 입장에는 그 알 게 뭡니까?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펑션만 제대로 작동하고 내가 만드는 상황에 최적화된 걸 하면 되죠. 그러면 중앙이랑 통신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차가 완벽히 컨트롤이 안 됩니다. 기민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행보조 장치들이 뭐 법을 의식해서 뭐 세게 안 넣기 때문에 요즘 곧잘 직진에선 잘해주죠. 근데 코너 좀만 복잡해지면 손 놓쳐. 토요타도 그렇고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벤츠도 현재 탑재되는 거는 고급 모델 말고요. 밑에 모델, 전 모델. 요즘 컨슈머 리포트는 평이 또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거 차가 기민하게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알고 보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차량을 전반적으로 밑바닥까지 컨트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도 꽤 큽니다. 이걸 다 통합을 해야지 모든 차를 예민하게 통제하에 둘 수 있을 때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은 부품 가져다가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꽤 큰 기업들이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원활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데이터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미스매치 나서 아니면 미스커뮤니케이션 나서 그거 사고 내면 어떡할 겁니까? 컨시스턴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만큼 강하게 못 넣는 겁니다. 법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보수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자,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하루에 못해도 4000기가바이트 테라군요. 테라 단위의 데이터도 옮겨 다닐 테고 이런 것들을 모두 원활하게 하려면은 중앙 집권화로 자기가 이걸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니다.
그래서 GM도 그렇게 하려는 것 같고요. 늦었지만 결국은 FSD 베타를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 GM도 하지 않을까라는 울트라 크루즈로 우리가 한 몇 년 내에 뒤늦게 항상 테슬라가 하면 한 4, 5년 뒤에 쫓아오는 방식이군요. 그래서 테슬라만 시내에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울트라 크루즈도 보지 않을까 하루빨리. 전 기대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쟁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 테슬라가 막강한 데다가 독불장군으로 가니까 이분이 물론 트위터의 장점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근신래에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 주식이 요즘 엄청나게 상승해서 기분이 좋은데 이게 여기 있을 애였습니까? 이분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러니까 엔지니어다 보니까 너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뭐 어떻게 삽을 뜨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자꾸 이분이 이상한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먼 미래에는 그걸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근실엔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반대의 의견은 피력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은 겁니다. GM 크루즈도 뒤늦게나마 빨리 좀 규모의 경쟁을 달성해서 5나노 칩으론 혹은 더 좋은 반도체로도 울트라 크루즈도 FSD 베타 같이 빨리 돌아다니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